같은 공간, 함께가 아니라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발현하는 공포의 형상. 5점 만점에 4.05점. 유재선 감독의 첫 장편 상업 영화 잠은 잠이란 소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들을 대립시키며 감독이 영화 구석구석에 배치한 도구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화입니다. 관객의 판단 기준, 예를 들어서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학과 종교, 존재와 물질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영화이고, 일종의 심리 테스트 하듯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극장에서 영화를 시청하시고 본인이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다른 관객의 리뷰나 해석을 본인의 감상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잠은 잠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몽유병 그리고 편집성 조현병을 기둥 삼아서 표면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대리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심층적으로는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관객의 믿음과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공포 영화입니다. 영화는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남편의 수면 장애를 인지하면서부터 가볍게 생각했던 장애가 거대한 산불이 되어 다른 나무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전이되며 관객을 이야기에 몰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이야기를 통해 이 영화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선균이 연기한 현수가 누가 들어왔어 라는 대사를 통해 사실상 영화가 시작되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거나 귀신이 쓰였다, 병에 걸렸다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 대사는 일종의 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가 몽유병으로 수진에게 함께가 아닌 혼자임을 느끼게 할 때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하이드가 지킬 박사 내면에 숨어 있던 것처럼 관객들은 이선균이 두 명의 인물을 연기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헨젤과 그레텔 작품이 떠올랐고요. 이 영화는 세 개의 장르를 바꿔가며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각 장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본다면 이선균의 몽유병의 크기를 키워가며 서스페리아처럼 행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공포를 나타낸 1장, 가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이즈 어프레이드처럼 정유미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함을 표현한 2장, 앞서 제시된 두 개의 장이 결합과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영화 온다나 미드소마처럼 오컬트적으로 그려낸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가 매우 촘촘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왜 이런 구조를 영화로 구성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길가에 떨어뜨린 것처럼 유재선 감독은 영화 구석구석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스러기들을 세심하게 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치한 장치들이 무한한 방식으로 조합될 때마다, 관객에 의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조합이 될 때마다 이야기는 풍성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스웨덴의 1967년 영화 엘비라 마디간이란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영화 잠에서 노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다장조 2악장 안단테 한 곡만 사용이 됐는데, 유재선 감독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정유미 배우가 연기한 수진의 결혼, 그리고 부부 생활과 순수한 사랑, 이런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강박증이 어떠한 결말을 맞을 것인지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OST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감독의 생각을 밝힌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독창적인 부분을 꼽아 본다면은 보는 관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유미 배우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선균 배우에게 몰입을 하면서 3장의 결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건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선균 배우가 정말 접신 들린 건지 또는 아내를 위해 연기를 한 건지, 정유미 배우가 마지막에 본 것이 상상인 건지 실제인 건지, 영화관 이곳저곳에서 관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영화가 촘촘하고 섬세하게 짜여진 이야기로 영화의 관객들을 몰입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게 합니다. 몇 가지 더 즐길 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저번 주에 개봉한 신혜선 배우의 타겟을 보신 분들은 신혜선 배우와 정유미 배우가 정신적으로 붕괴하는 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가족, 특히 남편의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인 김지영을 연기한 정유미 배우가 이번 잠이란 영화에서 남편, 특히 가족을 지키려고 능동적으로 변한 점은 꽤나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광기 어린 엔딩 부분은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선균 배우와 정유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홍상수 감독의 오키 영화, 그리고 우리 선이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배우의 케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키 영화와 우리 선이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선 감독의 잠, 보면 볼수록 새롭고 매력적인 미소니의 화려한 니트 머플러 같은 영화입니다. 늦여름에 먹는 물냉면처럼 상큼달달한 느낌으로 감상하셨길 바랍니다.